어머니만 잘 데려오면 돼. 거기 사장, 현금 다 준비했대. 내일 밤까진 끝내자. 버스에서 따로 빼면 아무도 눈치 못 챌 거야. 거긴 휴대폰도 안 터지고 찾아올 사람도 없잖아. 그 순간 내 심장이 뚝 하고 내려앉았다. 분명 내 아들의 목소리, 그리고 며느리의 속삭임이었다. 나를 여행 보내준다더니 사실은 팔아넘기려는 속셈이었구나. 그 끔찍한 대화를 들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안녕하세요. 그 시절 이야기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언제나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봄날 오후 김영숙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70년을 살아온 그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또 불륜 얘기네. 영숙은 리모컨을 누르며 혀를 찼다. 요즘 드라마는 왜 이런 이야기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강남의 아파트는 조용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아들 준호는 결혼 후 따로 살고 있었다. 영숙은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상가 임대 수입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넉넉했다.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왔고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준호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하고 인사만 하고 끊는 경우가 많았다. 며느리 미나와는 더욱 소원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볼 뿐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영숙은 인터폰을 확인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다. 준호야? 문을 열자 준호와 미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손에는 큰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다. 어머님 과일 많이 사왔어요. 제철 과일로만 골라서요. 미나도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영숙은 의아했다. 이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찾아온 적이 언제였나? 특별한 날도 아닌데.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렇게 오고.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준호가 대답했지만 영숙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다. 앉아라. 차라도 끓여줄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더 좋은 소식을 가져왔거든요. 미나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좋은 소식? 봄바람 쐬러 여행 가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영숙의 얼굴이 밝아졌다. 여행? 언제 마지막으로 여행을 가봤나? 여행이라고? 어디로? 서해안 쪽이요. 바다 보면서 갯벌 체험도 하고 맛집도 가고요. 준호가 설명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거야?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랑 같이 가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거든요. 영숙은 기뻤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는 일이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평소 연락도 잘 안 하던 아들이 갑자기 여행을 제안하다니. 언제 가는데? 내일 새벽에 출발해요. 내일? 그렇게 급하게? 좋은 날씨가 며칠 안 갈 것 같아서요. 지금이 기회예요. 미나가 재빨리 설명했다. 영숙은 잠시 망설였다. 너무 급작스러운 것 같았다.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하고? 저희가 다 처리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가서 즐기기만 하시면 돼요. 준호의 말에 영숙은 고마웠다. 아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그런데 어머니. 준호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혹시 통장이나 도장 어디에 두세요? 여행 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영숙의 마음에 작은 의심이 스쳤다. 왜 갑자기 통장 얘기를 할까? 왜? 여행 가는데 그런 게 왜 필요해? 아, 그냥 만약에 말이에요. 응급 상황이라든지. 응급 상황이면 내가 처리하지. 영숙의 목소리가 조금 딱딱해졌다. 어머님,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쉬기만 하세요. 미나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런 건 내가 챙기면 돼. 평생 내 일은 내가 해왔어. 아들과 며느리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이상했다. 영숙은 가슴 한편이 불편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다. 평소 같으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 그럼 짐은 많이 안 가져가셔도 돼요.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숙소에 필요한 것들이요. 세면도구나 옷 같은 거. 영숙은 점점 이상했다. 여행사에서 그런 것까지 준비해 준다고. 어떤 여행사야? 아, 그냥. 저희가 아는 곳이에요. 믿을 만한 곳이니까 걱정 마세요. 준호의 대답이 애매했다. 여행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틀 정도요. 길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에 왜 출발해? 그렇게 멀어? 교통체증을 피하려고요. 새벽에 출발하면 편하거든요. 영숙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아들이 신경 써주는 게 고마웠다. 그럼 내일 몇 시에 나가면 돼? 6시에 집 앞에서 버스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버스? 네, 관광버스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 작은 알람이 울리고 있었다. 무언가 준비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게 정해진 듯한.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 일찍 주무세요. 응, 고생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간 후 영숙은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에 준호와 미나 같지 않았다. 너무 친절했고 너무 서둘렀다. 특히 통장 얘기를 한 게 걸렸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봤을까? 영숙은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내 확인했다.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래도 오랜만에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기대되기도 했다. 영숙은 작은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겼다. 많이 가져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봤다.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아들이 해주는 일인데 나쁠 리 없다고 자신을 달랬다. 다음 날 새벽 영숙은 일찍 일어났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랐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집을 나섰다. 어둠이 거치지 않은 골목은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관광버스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다. 생각보다 크고 깨끗해 보였다. 어머님 여기요. 미나가 버스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일찍 나왔구나. 어머님이 늦으실까봐 일찍 와서 기다렸어요. 영숙은 버스에 올랐다. 계단이 높아서 조금 힘들었다. 버스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좌석도 편해 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버스에 탄 승객들이 모두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다. 젊은 사람은 미나뿐이었다. 가이드나 인솔자 같은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다 어르신들이네. 네, 시니어 전용 여행이거든요. 미나가 설명했다. 안녕하세요. 버스 기사가 인사를 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다. 이름표에는 최민수라고 적혀 있었다. 첫 연소금 체험과 갯벌 힐링 여행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의 인사말도 뭔가 딱딱했다. 영숙은 창가 좌석에 앉았다. 옆자리에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강남에서 왔어요. 아, 저는 송파에서 왔어요. 딸이 여행을 보내준다고 해서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가족이 보내준 것 같았다. 버스가 출발하자 미나가 일어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혹시 좌석에 붙은 이 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겠어요? 출석 확인용이에요. 미나가 각 좌석을 돌며 승객들에게 부탁했다. 영숙은 의아했다. 관광여행에 출석 확인이 왜 필요할까? 뭐 하는 거예요? 여행사에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미나의 설명이 그럴듯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영숙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어디 있어요? 버스 뒤쪽에 있어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미나의 휴대폰 화면을 흘끔 봤다. 메시지가 와 있었다. 계약자 도착 오후 1시. 작업복 준비됨. 현금 결제 확인. 영숙의 등에 찬 기운이 흘렀다. 계약자? 작업복? 현금 결제? 이게 무슨 뜻일까? 여행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영숙은 자리로 돌아와서 옆자리 할머니와 이야기를 시도했다. 할머니, 이 여행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딸이 갑자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요? 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와서는 짐 싸라고 하더라고요. 영숙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버스 기사 최민수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다. 백미러로 승객들을 살펴보니 모두 고령자였다. 그리고 미나의 행동도 수상했다. 보통 여행 가이드들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뭔가 감시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앞자리 할머니가 영숙에게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그냥. 좀 이상해서요. 뭐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저도요. 집에서 나올 때 아들이 통장 위치를 자꾸 묻더라고요. 영숙은 깜짝 놀랐다. 완전히 같은 상황이었다.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이상하죠? 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봤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비슷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영숙이 뒤를 돌아보며 다른 승객들을 살펴봤다. 모두들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같지 않았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접어들었다. 점점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얼마나 더 가야 해요? 영숙이 미나에게 물었다. 2시간 정도 더요. 목적지가 정확히 어디예요? 서해안의 작은 마을이에요. 소금밭으로 유명한 곳이죠. 소금밭? 갯벌 체험이라고 했는데 소금밭이라고. 영숙의 의심은 점점 커졌다. 휴대폰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받지 않았다. 준호야, 나야. 지금 버스에서 가고 있는데. 전화 좀 받아라. 하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다. 이상했다. 평소에도 전화를 잘 안 받지만 오늘은 더욱 그랬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니 점점 외진 곳으로 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사라지고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다. 할머니 무서워요. 옆자리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영숙도 솔직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불안을 느낄 수 있었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서. 2시간 정도 지나자 버스가 휴게소에 멈췄다. 1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최민수 기사가 안내했다. 그의 목소리에도 뭔가 걱정스러운 느낌이 있었다. 어머님들 화장실 다녀오세요.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리지 마세요. 미나가 승객들을 재촉했다. 영숙은 화장실을 갔다 오는 길에 휴게소를 둘러봤다. 평범한 고속도로 휴게소였다. 하지만 뭔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다.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인사했다. 이름표에는 서유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야, 아가씨. 영숙은 잠시 망설였다. 이 젊은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말해도 될까? 혹시 이런 여행 가본 적 있니? 어떤 여행이요? 노인들만 태우고 바다 쪽으로 가는 거. 유진의 표정이 굳었다. 이런 질문을 받은 게 처음이 아닌 듯 했다. 할머니, 혹시 무슨 일이? 잘 모르겠어. 그냥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이상하신데요? 영숙은 유진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아들이 갑자기 여행을 제안한 일 승객들이 모두 고령자인 점, 미나의 수상한 행동들. 유진은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혹시. 그때 미나가 카페로 들어왔다. 어머님 뭘 하세요? 가야죠. 아, 커피 한 잔 사려고. 버스에서 드릴 게 있어요. 빨리 가요. 미나가 영숙의 팔을 잡아 끌었다. 평소보다 힘이 센 것 같았다. 유진이 재빨리 메모지에 뭔가 적어서 영숙의 손에 쥐어줬다. 참깨 베이글 더 드시고 싶으시면 카운터로 와서 말씀해 주세요. 영숙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미나가 계속 영숙의 팔을 잡고 있었다. 어머님, 아무 데서나 말을 걸면 안 돼요.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겨요. 뭐가 차질이야? 커피 한 잔 사는 건데. 그래도 조심해야죠.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영숙은 더욱 의심스러웠다. 단지 카페 직원과 이야기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버스에 오르자 영숙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메모지를 펼쳤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참깨 베이글 더 주세요라고 카운터에서 말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쓰레기통 옆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주워서 보니 버스 승객 명단 같았다. 이름 옆에 나이, 건강 상태, 재산 규모까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영숙의 이름도 있었다. 김영숙, 73세, 강남구 아파트 소유, 상가 임대업, 건강양호.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관광여행 명단이 아니었다. 왜 재산 규모를 조사했을까? 건강 상태는 왜 확인했을까? 영숙은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다. 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 자리로 돌아와서 옆자리 할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이상해요. 뭐가요? 우리 개인정보를 다 조사해뒀어요. 정말요? 영숙은 주머니에서 종이 조각을 보여줬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상해요. 두 사람은 더욱 불안해졌다. 미나가 뒤를 돌아보며 감시하고 있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어머님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영숙이 대답했다. 그냥 날씨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도 거들었다. 미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버스 기사 최민수도 백미러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관광버스 기사로 일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승객들의 표정이 너무 어둡고 인솔자의 행동도 이상했다. 최민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뭔가 잘못되면 승객들을 도와야겠다고. 버스는 계속 달렸다. 목적지까지 1시간 정도 더 남았다고 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휴게소 직원이 준 메모지를 다시 확인했다. 정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단지 의심만 있을 뿐이었다. 그래도 준비는 해둬야 했다. 만약을 위해서. 영숙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직 신호가 있었다.
만약의 경우를 위해 변호사 박정호의 번호를 확인해뒀다. 박 변호사는 오랫동안 영숙의 재산 관리를 도와준 사람이었다. 믿을만했다. 할머니, 우리 어떻게 해요? 옆자리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일단 조용히 하고 상황을 지켜봐요. 더 확실해지면 그때 행동해요. 영숙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았다. 작은 위로가 되었다. 버스는 계속 어둠 속을 달렸다.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서. 1시간 후 버스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 도착했다. 하지만 영숙이 상상했던 아름다운 해안가가 아니었다. 갯벌 체험장이라는 간판이 있었지만 그 뒤로는 높은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가 보였다. 여기가 체험장인가?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어머님. 천연소금 만드는 곳이에요. 미나의 대답이 어색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삼엄하지? 마치 감옥 같은데. 안전 때문이에요. 위험한 기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영숙의 눈에는 기계보다는 사람을 가두기 위한 시설로 보였다. 철조망에는 가시까지 달려 있었다. 그리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참 이상한 체험장이네. 옆자리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최민수 기사도 이곳을 처음 봤다. 그동안 여러 관광지를 다녀봤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었다. 버스 문을 열면서 망설였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잠깐 타이어 점검부터 할게요. 기사가 핑계를 대며 버스를 길가에 세웠다. 뭘 하는 거예요? 빨리 내리세요. 미나가 조급해했다. 타이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확인하고 갈게요. 최민수는 영숙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 여기서 내리세요. 제가 다른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영숙은 기사의 말에 놀랐다. 역시 뭔가 잘못되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요? 네,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때 미나가 다가왔다. 뭘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요? 타이어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일단 승객들부터 내리게 해요. 미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최민수도 지지 않고 대답했다. 빨리 해요.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고요. 미나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네, 도착했어요. 그런데 기사가 자꾸 딴짓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으니 더욱 수상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영숙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아가씨, 솔직히 말해봐. 여기 체험장이 아니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내가 바보인 줄 알아?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건 못 봤을까?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다. 어머님,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놀라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속인 거야? 우리 다 어디로 팔아넘기려고? 미나의 얼굴이 변했다. 더 이상 친절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어머님, 이미 여기까지 온 걸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오세요. 안 가. 절대 안 가. 영숙이 단호히 말했다. 최민수 기사가 영숙의 편에 섰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여기 뭔가 이상해요. 아저씨는 그냥 운전이나 하세요. 저도 승객 안전에 책임이 있어요. 기사와 미나가 대립했다. 그 사이 다른 승객들도 상황을 눈치챘다. 뭔가 이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내려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냈다. 미나는 당황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예요. 정말 체험장이라니까요. 그럼 왜 철조망이 있어? 감시 카메라는 왜 이렇게 많고? 우리를 감시하려고 하는 거 아냐? 질문들이 쏟아졌다. 미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모든 게 들통났기 때문이다. 어머님들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우리를 속인 주제에. 영숙이 화를 냈다. 준호는 어디 있어? 내 아들도 이 일에 관련된 거야? 그건. 미나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철조망 너머에서 사람들이 나타났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중 한 명이 미나에게 물었다. 상황이 좀 복잡해져서요. 빨리 데려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화를 들으니 정말로 뭔가 계획된 일이었다. 영숙은 확신했다. 이들은 자신들을 어딘가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여러분, 절대 내리지 마세요. 영숙이 다른 승객들에게 외쳤다. 우리를 속인 거예요.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웅성거렸다.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최민수 기사가 결단을 내렸다. 모든 분들 다시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다른 곳으로 갑시다. 아저씨, 감사해요. 영숙이 고마워했다. 당연한 일이죠. 최민수는 버스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미나가 막아섰다. 못 가요. 이미 계약이 끝난 일이에요. 무슨 계약? 어르신들을 모셔다 드리기로 한 계약이요. 누구와?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미나의 말에서 절망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정말로 계약이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누군가에게 넘기기로 한 계약이. 영숙은 온몸이 떨렸다. 아들 준호도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것이다. 준호. 정말 준호가?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미나의 대답이 모든 것을 확인시켜줬다. 영숙의 마음은 무너졌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나쁜 것들아. 어머님, 큰 소리 내지 마세요. 큰 소리? 내가 왜 큰 소리를 못 내? 영숙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내 아들이 나를 팔아먹으려 했는데. 다른 승객들도 상황을 이해했다. 모두들 같은 처지였던 것이다. 가족들에게 속아서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무서워요. 노인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민수 기사가 마음을 굳혔다. 모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정말요? 네, 약속드릴게요. 하지만 철조망 너머의 남자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빨리 하세요. 더 늦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들의 말에서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다.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다. 영숙은 휴게소에서 받은 메모지를 떠올렸다. 지금이야말로 도움을 요청할 때였다. 하지만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 이곳은 너무 외진 곳이었다. 그때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누군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하지만 받아봤다. 여보세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휴게소 직원 유진이었다. 아가야? 네, 저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아가야, 도와줘.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알겠어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고 있어요. 영숙은 안도했다. 정말 도움이 오고 있었다. 고마워, 아가야. 할머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곧 도움이 갈 거예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다른 승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도움이 오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하지만 미나가 영숙의 전화를 들었다. 누구와 통화했어요? 상관없잖아. 지금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그래서 어쩔 건데? 영숙도 당당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미나가 철조망 너머의 남자들에게 뛰어갔다. 계획이 틀어졌어요. 누군가 신고한 것 같아요. 뭐라고?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경찰이 올 수도 있어요. 남자들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일단 어르신들을 안으로 모시고. 안 돼. 너무 위험해. 남자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 틈에 최민수 기사가 버스 시동을 걸었다. 모든 분들 안전벨트 매세요. 여기서 나갑니다. 어디로요? 안전한 곳으로요.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나가 뛰어와서 버스 문을 두드렸다. 열어줘요. 못 가요. 하지만 최민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미안해요. 저도 양심이 있어요. 버스는 그곳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영숙은 창밖을 보며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아들 준호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버스는 그 위험한 장소를 벗어나 근처 마을로 향했다. 하지만 미나가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차를 타고 뒤쫓아왔다. 저 차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한 할머니가 뒤를 보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할 거예요. 최민수 기사가 안심시켰다. 영숙은 휴대폰으로 변호사 박정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저예요. 김영숙이요. 영숙 씨?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이래요? 큰일이에요. 준호가 저를. 영숙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충격을 받았다. 그런 일이? 지금 어디 계세요? 서해안 어딘가예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제가 경찰에 연락할게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숙은 다른 승객들을 돌아봤다.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었지만 그나마 안전해진 것에 안도하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했다. 할머니가 용기를 내주셔서 우리가 살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예요. 영숙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버스는 작은 마을의 파출소 앞에 멈췄다. 여기서 잠시 쉬면서 상황을 정리해요. 최민수 기사가 말했다.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나왔다. 젊은 남자 경찰관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최민수가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런 일이? 일단 모든 분들 안으로 들어오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파출소로 들어갔다. 따뜻한 차가 준비되었다. 그때 유진이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도착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가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숙은 유진을 꼭 껴안았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경찰들이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분들 진술을 들어야겠습니다. 영숙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아들과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 수상한 버스 승객 구성, 미나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마지막에 발견한 진실까지.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모두들 가족들에게 갑자기 여행을 제안받았고 통장이나 재산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네요. 경찰관이 말했다. 노인분들을 속여서 강제 노동을 시키려 한 것 같습니다. 영숙은 충격을 받았다. 정말로 자신들이 노예가 될 뻔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그 일에 관련되어 있었다. 준호도 처벌받는 거예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관련되어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들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용서할 수도 없었다.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유진이 영숙의 손을 잡았다. 응, 좀 힘들어. 그래도 잘 헤쳐나오셨어요. 정말 용감하셨어요. 용감하다니.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영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몇 시간 후 미나와 그 일당들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이미 여러 건의 비슷한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다고 했다. 주로 가족을 이용해서 노인분들을 속이는 수법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다. 가족들도 대부분 빚에 쪼들려서 어쩔 수 없이 협조한 경우가 많았어요. 영숙은 아들 준호를 생각했다. 그도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미를 팔아넘기는 일이 용서될 수는 없었다. 서울로 돌아가시겠어요? 경찰관이 물었다. 네, 집에 가고 싶어요. 영숙이 대답했다. 최민수 기사가 나섰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숙은 기사에게 깊이 감사했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모두들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서로 위로가 되었다. 할머니 연락처 주세요. 나중에 안부 물어볼게요. 옆자리에 앉았던 할머니가 말했다. 그래요. 서로 힘이 되어요. 새로운 인연이 생긴 것이다. 힘든 상황에서 만났지만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다. 버스는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 영숙은 창밖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지켜야 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밤이 깊어서였다. 영숙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준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봤다. 어머니. 준호가 달려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나한테 연락이 안 와서 걱정했어요. 영숙은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다. 걱정했다고? 네, 정말 걱정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 영숙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다 알아. 내가 나를 어디에 팔아넘기려 했는지.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오해예요. 오해? 영숙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70 넘은 어미를 소금밭에 팔아먹으려 했으면서 뭐가 오해야? 어머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빚? 영숙이 되물었다. 얼마나 많은 빚이길래 어미를 팔아먹으려 했어? 3억. 3억이 넘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업이 망했어요. 그런데 이자가 계속 늘어서. 그래서 나를. 어머니,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머니를 해치지는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냥 일만 좀 시키고. 일.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루 12시간씩 소금밭에서 일하는 게 그냥 일이야? 그건 몰랐어요. 몰랐다고? 정말 몰랐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용서?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넌 나를 죽이려 했어. 70 넘은 몸으로 그런 일을 하다가 죽으라고 했어. 어머니. 이제 됐다.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박정호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저예요. 내일 사무실로 갈게요. 영숙 씨,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할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무슨 일이세요? 재산 관리를 새로 하려고요. 아들한테 맡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준호가 영숙의 팔을 잡았다. 어머니, 제발. 손 떼. 영숙이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내가 나한테 기회를 줬어? 영숙은 아들을 바라봤다. 넌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 어머니. 대답해봐.
정말로 나를 어머니라고 생각했어? 준호는 말하지 못했다. 다음 날 영숙은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정말 힘든 일을 겪으셨네요. 박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깨달은 게 많아요. 어떤 걸 하시려고요? 모든 통장을 새로 만들고 비밀번호를 바꿀게요. 그리고 아파트 등기부도 확인하고 상가 계약서도 점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박 변호사는 영숙의 결단을 존중했다. 아들분과 며느리분과의 연락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변호사님을 통해서만 하겠어요. 직접적인 연락은 차단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후 준호와 미나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영숙은 그들을 배웅하지 않았다. 어머니, 정말 이래야 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영숙은 창문 너머로 대답했다. 넌 날 팔려 했고 난 날 지키려 해. 그게 다야. 어머니, 이제 가거라. 너희 갈 곳도 있을 거 아니야. 준호와 미나가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다. 영숙은 혼자 앉아서 차를 마셨다. 쓸쓸하긴 했지만 후회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며 살 필요가 없었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었다. 영숙은 통장들을 새로 정리했다. 모든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동이체도 다시 설정했다. 상가 임대 계약도 직접 확인했다. 다행히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는 건강 관리였다. 정기 검진을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사회 활동이었다. 혼자만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고 싶었다. 세 번째는 재산 관리였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영숙은 새로운 삶의 계획을 세우며 희망을 느꼈다. 70이 넘었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웠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에필로그. 한 달 후 영숙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다.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같은 일을 당할 뻔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었다. 선생님, 오늘도 상담 오신 분이 계세요. 복지관 직원이 말했다. 그래? 어떤 분? 아들이 갑자기 여행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하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익숙한 이야기였다. 들어보자. 상담실에서 70대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다. 어떤 일이세요? 아들이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해요. 그런데 통장 위치를 자꾸 묻더라고요. 영숙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다. 혹시 어떤 여행인지 자세히 들어보셨어요? 바다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소금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숙의 표정이 굳었다. 완전히 똑같은 수법이었다. 할머니,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정말요? 네, 저도 똑같은 일을 당할 뻔했거든요. 영숙은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줬다.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그런 일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저만이 아니에요. 요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영숙은 할머니에게 자세한 대처 방법을 알려줬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피했네요. 다행이에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상담을 마친 후 영숙은 복지관 직원과 이야기했다. 요즘 이런 상담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노인들을 노린 범죄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영숙은 뿌듯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게소 직원 유진에게 전화했다. 아가야, 잘 지내고 있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할머니가 용기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안부를 물었다. 할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휴게소에 놀러 오세요. 그래야겠다. 꼭 갈게.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따뜻한 마음이 되었다. 힘든 상황에서 만났지만 진짜 인연이 된 것 같았다. 며칠 후 영숙은 최민수 기사를 만났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영숙은 직접 만든 도시락을 건넸다. 뭘 이런 걸. 고마운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최민수도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저도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뭘요? 제가 정말 잘한 일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연히 잘하신 거예요.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할머니 말씀 듣고 용기가 생겨요. 우리 모두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해요. 두 사람은 따뜻한 대화를 나눴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창문을 열고 바다 쪽을 바라봤다. 서울에서는 바다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평온한 바다를 그릴 수 있었다. 그날 봤던 무서운 바다가 아니라 평화로운 바다를. 가족의 이름으로 묶인 사슬을 끊고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서는 것. 쉽지 않았지만 해낼 수 있었다. 70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 영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아직 할 일이 많았다. 자신처럼 속을 뻔한 어르신들을 도와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지켜야 했다.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며칠 후 영숙은 노인권익센터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 노인 대상 사기 예방법이라는 주제였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숙이 단상에 서서 인사했다. 저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과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청중들이 관심 있게 들었다. 가족을 믿었는데 그 가족이 저를 배신했어요. 영숙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부터 시작해서 위험한 상황에서 탈출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들려줬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다.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이상한 제안을 받으면 의심해 보세요. 영숙이 차근차근 설명했다. 둘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다른 사람과 상의하세요. 셋째, 위험하다고 느끼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청중들이 열심히 메모했다. 넷째, 자신의 재산 관리는 스스로 하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맡기지 마세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세요. 혼자 있으면 표적이 되기 쉬워요. 영숙의 강의는 실제 경험의 바탕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유용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세요. 선생님, 가족과 관계가 나빠져도 괜찮나요? 한 할머니가 물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해치려 한다면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영숙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여러분의 안전과 존엄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외로울 것 같은데요. 외롭긴 해요. 하지만 위험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나아요. 그리고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을 새로 만날 수 있어요. 영숙은 유진이나 최민수 기사를 생각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강의가 끝난 후 여러 어르신들이 영숙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용기 있으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끼리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영숙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그래요. 서로 정보도 나누고 도움도 주고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버 지킴이 모임이 만들어졌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안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모임이었다. 영숙은 모임의 대표를 맡게 되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가 든든해요. 저도 여러분이 있어서 든든해요. 영숙은 정말로 그렇게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영숙은 일기를 썼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다. 나처럼 위험할 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아직도 아프지만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내일은 유진이가 일하는 휴게소에 가기로 했다.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를 할 생각에 설렌다. 영숙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창문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평화로웠다. 영숙은 내일 할 일들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누구의 조종도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속지 않는 하루.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하루. 영숙은 그런 삶이 진짜 자유라는 걸 깨달았다.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여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걸.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 오랜만에 먼 길을 나서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속임수에 넘어가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떠나는 것이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영숙은 알고 있었다. 자율적인 선택의 소중함을. 버스에 오르며 영숙은 생각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야. 70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하지만 늦은 건 없었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버스가 출발했다. 영숙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자유로운 여행이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절 이야기꽃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